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법은 약칭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재 예방법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 자,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건 소방기본법 목적과 거의 유사하죠.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그 다음 안전관리, 화재 안전조사, 그리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 이렇게 5개의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 있죠. 자, 이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는 것이 무슨 용어냐? 자, 시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가 예전에는 화재 경계 지구였는데 용어가 바뀌었죠. 개정되면서 화재 경계 지구가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재 경계 지구라는 말은 없으니까 잊어주시고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어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예방, 안전관리, 화재 안전조사, 화재 예방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 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소방청장이 나와 있네요.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다? 소방청장이고요. 그리고 5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쭉 있는데, 크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나올 적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한번 쭉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 계획, 시행 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정도는 좀 암기하시면 되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화재 안전 조사입니다. 자, 이 화재 안전 조사도 용어가 바뀌었죠. 이게 특별조사, 화재 특별 조사였는데 이게 화재 안전 조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방 특별 조사였는데 화재 안전 조사로 바뀌었죠. 자, 이제 이제 소방관서장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소방관서장. 그래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소방관서장이 보기에 나올 때가 있고요. 소방청장이 나올 때가 있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화재 예방법에서 소방관서장이라고 하면 누구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법에서 앞으로 나오는 소방관서장은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의미한다는 거 좀 인지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소방관서장이죠. 소방관서장.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화재 안전 조사를 해야 될 경우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어떨 때에 화재 안전 조사를 하냐? 보세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뭐 한다고요? 화재 안전 조사를 한다고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거죠. 예,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이런 것들 화재 안전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연한 거죠.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네, 반드시 화재 안전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재난 예측 정보, 기상 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 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래서 1부터 6번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화재 안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해야 될 경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보시고요. 화재 안전 조사의 항목은 뭘로 정한다? 네, 이런 것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화재 안전 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안전 조사의 방법, 자,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에 쭉 문구로 나옵니다. 문구. 그래서 어떤 내용이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 안전 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저기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재 안전 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 대상물의 공개 시간 또는 근무 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화재 조사를 마치고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화재 안전 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 대상물의 공개 시간 또는 근무 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긴급할 경우에는 꼭 근무 시간 이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도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안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읽어주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화재 안전조사 전문가의 참여입니다. 화재 안전조사 전문가.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 공무원들이 조사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 누구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자, 화재 안전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 안전조사에 뭐 할 수 있다?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재 안전조사를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소방 공무원이에요. 소방 공무원. 소방 공무원인데 이러한 전문적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화재 안전 조사에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는 있다는 거죠.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7번째 보실게요. 자, 증표의 제시 및 비밀 유지 의무 등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 문제 보기에 틀린 내용, 맞는 내용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자, 화재 안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된다. 내가 화재 안전 조사관이다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화재 안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되고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자,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면 안 된다.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비밀 유지. 자, 이거를 비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게 되는 거죠. 벌금이나 과태료. 자, 그다음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안전 조사를 하면 자, 그거에 따른 조치가 있겠죠. 완벽하지 않을 때는. 자, 그때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권자. 자, 명령권자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누구예요? 소방 관서장이죠. 자,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권자 누구라고요? 소방 관서장이라고요. 그럼 소방 관서장이 누구라고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아시겠죠? 이게 소방관서장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 대상물의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사용의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 자, 이러한 것들을 조치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것들인지.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사용 제한, 사용 폐쇄, 공사 정지, 공사 중지. 이런 것들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자, 누가 한다고요? 조치 명령권자? 소방 관서장이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이제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 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 손실보상을 누가 해준다고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 해줍니다. 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명령으로, 조치 명령 아까 배웠죠? 그 조치 명령으로 인해서 자,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손실보상 누가 한다고요? 소방청장 그리고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재 안전 조사 결과 공개. 자, 공개에 대한 사항인데, 자,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 내용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의 예방 조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보실게요. 자, 누구든지 화재 예방 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자, 그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장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어떤 행위를 금지하냐?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냐?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뭐 산에 올라갈 때도 그 인화성 물질 못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닥불이나 흡연 등 화기의 취급 금지 사항이고요. 그 다음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안 되죠. 그 다음 용접, 용단 등 자,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를 예방 차원에서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한 장소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러한 장소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용 꼭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시죠.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 기간 및 자, 보관 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일러, 난로, 건조 설비, 가스, 전기 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이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화재 예방법 시행 규칙에 가면 다시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거는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사항은 어떤 걸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 어떻게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뭘로 정한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 그리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똑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입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해요? 네,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시도지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만큼. 뭐가 있어요? 시장 지역. 상당히 취약합니다. 화재. 시장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그 다음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 목조 건물은 불에 잘 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여기죠?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다음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없는 지역이에요. 있는 지역이 아니라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나 추가됐죠. 물류단지. 이거 추가된 겁니다. 새로. 물류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1부터 9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대상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거. 기억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실게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어떤 걸 보시냐면 여기 내용 2번, 뭐 3번, 뭐 4번, 뭐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내용 보실까요? 자, 소방관서장. 소방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서 필요한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누구라고요? 소방관서장이라고요. 소방관서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시험에. 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째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째 내용 볼게요. 자, 화재 위험 경보입니다. 여기도 누가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소방관서장,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자, 기상법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 영향에 대한 예보, 특보, 태풍 예보 등 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소방관서장이라고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화재 위험 경보 발령권자 소방관서장이에요. 자, 그다음 14번째 내용은 뭐냐? 자,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심의위원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없고 이제 교재에 제가 수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쭉 읽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왔어요.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심의 한번 쭉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교재에 수록해 놓은 겁니다. 읽어 보시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 자,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전문적인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문적인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뭐라고 한다?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자, 관계인이에요,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뭐 해야 된다? 선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자,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도 있고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3개월 이내에. 그죠?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실게요. 5번째. 자, 5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입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잘 보세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고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일반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예요. 자, 둘은 서로 많이 비슷합니다. 하는 업무들이 비슷한데, 여기에서 소방안전관리자만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업무냐? 자,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5번째, 그리고 7번째. 자, 제가 지금 체크한 거 있죠? 이 체크한 부분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만 해당이 돼요. 여긴 없어요. 관계인의 업무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요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예요. 그리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그리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 다음에 화기 취급의 감독,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그래서 요 네 가지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업무고요. 요 나머지, 여기 있죠? 요 나머지 이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동그라미 친 부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도 할 수 있는 업무예요. 맞죠? 5가지는. 요 4가지만큼은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자위소방대와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행정안전부령과 대통령령.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15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화재 예방법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